도깨비 감투 보이지 않는 욕심 보이는 진실. 만약 당신이 투명해질 수 있다면 정말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옛날 깊은 산골 마을 끝자락에 마음씨는 착했지만 몹시 가난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봉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겨운 나날이었지만 그의 소원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사람답게 먹고 사람답게 살 수만 있다면. 하지만 운명은 늘 그를 시험하곤 했지요. 그런 청년 앞에 어느 날 도깨비가 나타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유혹의 시작. 수봉이는 장터에 팔나무를 하러 지리산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산등성이를 넘고 계곡을 따라 오르다 보니 어느새 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그 순간 웅. 바람도 없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저 멀리서 북을 치는 듯한 아니면 땅속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기묘한 소리였지요. 수봉이가 소리 나는 쪽을 조심스레 따라가자 큰 바위 뒤편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도깨비 무리들이 한창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키 큰 도깨비가 방망이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보물 투명 감투를 자랑할 날이다. 하! 다른 도깨비들도 박수를 치며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우두머리, 그 감투 정말 신기하지요. 쓰기만 하면 정말 아무도 못 봅니까? 우두머리 도깨비는 우쭐해하며 기묘한 모양의 감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검은 빛이 도는 그 감투에서는 신비한 기운이 흘러나왔지요. 이 감투를 쓰면 하늘의 옥황상제도 땅의 염라대왕도 널 볼 수 없다. 인간 세상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하! 도깨비들은 신이 나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잔치는 더욱 흥겨워졌고 마침내 하나둘씩 취해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콜로. 크르릉. 우두머리도 감투를 바위 위에 올려놓은 채 골아떨어졌습니다. 수봉이는 숨을 죽이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도망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신비한 감투가 자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쓰기만 하면 투명해질까?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수봉이는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바위로 다가갔습니다. 감투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만지는 순간 이상한 전율이 온몸을 흘렀지요.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써보자. 수봉이가 감투를 머리에 살짝 얹는 순간 세상이 변했습니다. 내 손이? 내 몸이? 보이지 않는다. 정말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완전히 투명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옆에서 뒹굴고 있던 도깨비들도 수봉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요. 작은 장난에서 시작된 타락. 다음 날 수봉이는 감투를 숨겨둔 채 평소와 다름없이 장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감투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 어제 꿈이었나? 호기심을 참지 못한 수봉이는 사람들이 없는 골목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감투를 썼습니다. 또다시 투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드나들어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프네. 저 과일 하나쯤은 괜찮지 않을까? 장사꾼이 한눈을 파는 사이 수봉이는 사과 하나를 슬쩍 집어들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달콤한 사과의 맛보다 더 달콤한 것은 들키지 않았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사과 하나가 없네. 이상하다. 수봉이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감투를 더 자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만. 그 다음에는 조금 배가 고플 때도. 그 다음에는 그냥 맛있어 보이는 것들도.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투를 벗고 난 후에도 수봉이는 사람들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기 어려워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비밀을 들킬까 봐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욕심이 부른 더 큰 유혹. 한 달이 지나자 수봉이의 실력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제 단순한 과일이나 떡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김부자네 집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저 집에는 쌀이 가만히째 쌓여 있고 금은 보화도 많다던데. 어느 깊은 밤 수봉이는 마침내 김부자네 담을 넘었습니다. 물론 감투를 쓴 채로 말이지요.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수봉이는 살금살금 창고로 향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했습니다.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한쪽에는 비단과 보석들이 가득했습니다. 수봉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정도면 평생 굶을 일은 없겠구나. 그는 보자기에 쌀을 담고 작은 은덩어리 몇 개도 슬쩍 챙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지요. 다음 날 아침 김부자네는 난리가 났습니다. 도둑이 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흔적이 하나도 없어. 문도 멀쩡하고 담장에도 발자국이 없는데요. 귀신이 곡할 노릇이야. 마을 사람들도 수근거렸습니다. 요즘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아. 물건들이 자꾸 사라져. 정말 도깨비 짓인가? 수봉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예전의 순수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바보들. 나는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보지도 못하잖아. 이제 수봉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반네 잔치에 몰래 숨어들어 진수성찬을 먹고 기생집에 들어가 아름다운 춤을 구경하고 심지어 관아의 비밀 회의도 엿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 양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구나. 정말로 투명한 존재가 되어버렸어. 들통나는 진실, 무너지는 허상. 그로부터 또 한 달 후 수봉이는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잡을 수 없어. 어느 보름달이 뜬 밤, 수봉이는 또다시 도깨비들의 잔치가 벌어지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성대한 잔치였지요. 이번에도 뭔가 재미있는 걸 얻을 수 있을 거야. 수봉이는 당연히 감투를 쓰고 도깨비들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엿듣고 맛있는 음식도 슬쩍 집어먹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도깨비들이 자꾸만 그가 있는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두머리,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인간 냄새 같은데요. 우두머리 도깨비가 코를 킁킁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확실히 인간 냄새가 나는군. 그런데 보이지 않아. 수봉이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했지요. 그때 우두머리 도깨비가 갑자기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감투 내 것이 아니지 않느냐. 순간 수봉이의 머리에서 감투가 저절로 벗겨졌습니다. 모든 도깨비들의 시선이 수봉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수봉이는 당황해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 감투를 훔쳐간 놈이 바로 너구나. 감히 도깨비의 보물을 훔치다니. 벌을 줘야 합니다. 혼내줍시다. 도깨비들이 저마다 소리를 쳤습니다. 수봉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지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음이 약해서. 욕심을 부렸습니다. 우두머리 도깨비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탐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나쁜 짓을 일삼은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 법이다. 깨달음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 수봉이는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자신이 한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일을 훔친 것부터 시작해서 김부자네 창고에 든 것, 그리고 온갖 나쁜 짓들. 정말 잘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배가 고파서. 그런데 점점 욕심이 커져서.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두머리 도깨비는 잠시 그를 내려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사람은 잘못을 할 수 있다.
우리 도깨비들도 마찬가지지. 허나 그 잘못에서 돌아서지 못하면 그때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너는 지금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구나. 그 마음이 진짜라면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 있다. 수봉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앞으로 평생 정직하게만 살아라. 그리고 내가 훔친 모든 것들을 되돌려 주어라. 우두머리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두머리 도깨비가 손을 흔들자 감투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이 감투는 영영 사라진다. 다시는 누구도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말이다. 진정한 행복을 찾은 청년. 그날 이후 수봉이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먼저 자신이 훔친 모든 것들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김부자네에는 쌀과 은덩어리를, 과일 장수에게는 사과값을. 비록 어디서 났는지 의아해했지만 사람들은 되찾은 물건들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수봉이는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무를 하고 밭을 갈고 품상일을 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가난했지만 마음만큼은 더할 나위 없이 평안했습니다. 사람들도 수봉이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수봉이가 많이 달라졌네. 예전보다 더 성실해진 것 같아. 눈빛도 맑아졌고.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수봉이는 이제 누구와도 당당히 눈을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말했지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이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착하게 사는 마음입니다. 전래동화 도깨비 감투 여기서 마칩니다.